음.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이게, 다음에 오늘 이게 이분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쪽, 오른쪽 위에 그 보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네네. 갤러리 누르면, 아,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누가 이길 것 같은지? 일단 제가 그 두 사람의 신장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네. 일단 키도 둘 다 190, 한 1, 192 그 정도고, 네, 몸무게는 은간우가 120kg, 오타니가 100, 101이었나? 110이었나?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 덩치도 더 큰 은간우가 빠따 원투인 오타니는 개바른다가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토론의 성립을 위해서 우탄이 쪽으로 의견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은, 천복 씨는 은간우가 이긴다. 저는 그렇죠. 오타니가 이긴다로 이게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좀 끝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만 지금부터 24분까지 제 한국 기준으로 딱 좋습니다. 얘기를 하고 25분까지 딱 얘기를 하고 끝을 낼게요. 이 토론은 누가 이기든 간에. 그러면 천복 씨 짧게 왜 은간우가 이기는지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근거와 함께. 일단 은간우는 싸움을 잘해요. 네네. 당연한 거야. 그쵸. 당연한 거지. 영장률 참, 최강이니까. 그쵸. 굳이 그 최강하고 싸울 필요가 있나? 네. 이미 증명이 됐는데 아, 프루브. 미션 프루브가 돼 있다. 일단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랑 그쵸.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죠. 이거는 아, 네네. 전문가가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다. 일단 아. 이게 일단 제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오산이가 이기냐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인간이 이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설 수 있게 된 거는 도구를 쓰면서부터였어요. 이제 왜 죽창 던져가지고 흰 긴 수염 고래도 잡아버리고 사자랑도 다 이깨고 그쵸? 멤머드 그쵸? 잡아 팬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따잖아요. 알루미늄 빠따, 철제. 그러면은 사실 이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알루미늄 빠따를 든 오타니가 일본도를 든 오타니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동의하십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테이지 안에서 붙는다고 치면은 이게 은간우가 접근을 하기도 전에 리치의 차이가 나니까 그냥 탁 풀이면은 바로 이제 두개골 부살나면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오타니의 빠따가 카타나처럼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음, 야, 이거, 안 되네요. 아마도 그 피타고라스 정리나 근해 공식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 그쵸? 근해 공식 피타고라스. 이제 하지만, 네. 하지만,
음, 싸우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아, 그러면은 케이지가 아니고 야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이거 어려운데. 이제 은간우가 이기려면 한타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일단 오타니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신체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은간우의 순발력과 오타니의 이 반응 속도 이 두 개의 대결이라고 결국에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오타니가 패배를 하려면 이 휘두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접근을 해서 어퍼컷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될 텐데 근데요, 제가 네, 제가 볼 때, 빠따가 주먹보다 빠르다는 그 확신이 안 서거든요. 어쩌면 아 주먹이 그쵸.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있으니까 은간호의 반응 속도라면 빠따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아, 피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네. 일단 아, 근데 그리고 이게 네, 빠따도 어느 정도 휘두른다. 오타네도 야구 선수니까 그 휘두르는 게 파괴력이지. 진짜 칼처럼 뭐랄까 찌르기라든가 뭐 그런 다양한 공격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저 이제 네, 그리고 결국 빠따질을 할 때 힘을 주려면 결국에는 그 동작이 커야 돼요. 그쵸. 예를 들면 주먹은 뒤에서 일직선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뭐 유연하게 대처가는데 아, 네네. 빠따는 무조건 동작이 훅처럼 큰 동작밖에 만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쵸. 은- 이거는 은간우가 이길 그러니까 은간우한테 오타누의 빠따는 별거 아니다. 라고 결론을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세계 챔피언에서 이 전 세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 훨씬 빠른 것도 피한단 말이에요, 사실. 아,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어렵네요. 왜냐면은 빠따가 이게 이만한 게 아니고 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휘두를 때 여기에 가동 범위에 걸리지 않더라도 이만큼 들어왔을 때 이렇게 딱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안에서 네. 맞으면 그다지 아플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근데 이게 근데 제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이 빠따를 휘두르는 동시에 은간우가 들어간다면 결국에 둘 다 한 대씩은 칠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은 은간우가 이만큼 들어와 있을 때 오타니가 이렇게 휘두르면서 한 대, 그리고 이미 주먹이 뻗어졌으니까 한 대. 그래서 제가 볼 땐 더블 녹다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난 그 격투기 선수들이 네, 정강이를 단련하잖아요. 정강이. 그쵸, 그쵸. 정강이 단련하려면 일단 뭐 수액 기둥 같은 걸 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통각에도 그, 그 둔한 뭐랄까 일단 그리고 오타니는 싸움꾼이 아니니까 그쵸, 일단 그쵸, 그쵸. 뭐랄까 통각의 개념 뭐 이런 통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 느낄 거예요. 은간우보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일단. 만약에 서로 한 대 주고 받는다고 하면은 더 익숙한 은간우가 아, 우타니보다는 서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계속 한 대 주고받고 싸우면. 아, 음. 확실히 일리가 있네요. 근데 그래도 철로 맞는 게 더 아프지 않을까요? 음, 글쎄요. 그럼 우리 뼈가 과연 그 알루미늄보다 단단할까요? 아니면 알루미늄이 뼈보다 단단할까요?
근데 뭔가 알루미늄이 더 단단하지 않나? 왜냐면은 주먹으로 춘다고 생각하면은 제 손이 부러질 것 같지 알루미늄이 부서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 주제를 과연 이게, 누가 생각했을지. 이게, 음, 글쎄요. 그래도, 일단 힘이 크려면은, 네, 질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루미늄 빠따는 가볍잖아요. 네, 네. 아무리 그게 단단하더라도 일단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량, 네. 만약에 수- 손을 뻗는 가속도가랑 그 빠따를 휘두르는 그 가속도가 만약에 비슷하면은 그 주먹이 더 아플 거라고 보거든요. 네. 나무 빠따, 나무 빠따는 어떨까? 나무로 맞으면 아픈데. 엄청 아프죠. 오히려 나무 바다가 더 우세할 수도 있겠네요. 가벼우니까. 그쵸. 그러니까 곤장도 나무로 때렸고, 그 어렸을 때 아빠 회초리도 나무가 뼈보다 아팠으니까, 그 뼈로 만든 그 구두, 그 신발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맞았거든요,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그걸로 맞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걸 숨기니까 아버지가 나무로 만든 지팡이, 그걸로 때려. 그래서, 어, 순간에 그런데 이제 일단, 네. 약속의 그런데,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주제는 승패와 상관없이 마무리하고 싶어요. 끝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네, 이거를 그래서, 쇼폼으로 만들 건데 네, 표창을 하나 열어 놓을게요. 뭐 얼마나 많은 그쵸?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내 그럼 결론을 일단 내도록 결론을 하고 내리죠. 일단 결론을 네네. 내리죠. 그러면 결론 네. 일단, 저희의 생각 빠따 원툴인 오타니는 네. 싸움의 달인은 은간우를 이길 수 없다가 아, 결론이 되겠네요. 제가 왜냐하면 그렇게 주먹도 네. 빠따만큼 세니까 은간우의 주먹은 빠따보다 셀 테니까 아마 이제 아마 제가 뭐 완전히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제는 조금 뇌를 한번 빼고 싶어요. 네, 가벼운 얘기로. 바다에 물고기가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대어들, 완전히 바다에만 사는 애들. 네. 그 친구들은 무슨 물을 마시고 사는 걸까요? 우와. 그 염분이 안에 축적이 될 텐데, 일단 바닷물 고기가 염분 없는 물을 마시면 죽죠. 그런가요? 그쵸? 그 소, 음, 그러니까 소화 기관이 다른가? 그쵸. 그냥 인간이랑? 기준이 다르죠.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고 어, 바닷물고기는 소금을 먹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물고기들이 바닷물을 마신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그러면은 바다에 물고기가 엄청 많이 사는데 그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수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바다는 똑같은 총량의 물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수분이 필요하죠? 그런가요? 아니,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음, 얘가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은 물이 없어지지 않나? 우리가, 우리가 물을 먹으면 오줌을 네.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건가? 어쨌든 그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치. 오줌을 어이씨, 바닷물이 점점 오염되고 있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모든 물이 오줌으로, 물고기 오줌. 아니, 이게, 어쩌면, 네. 어쩌면 바다는 우리는 이미 물고기 오줌을 마셔도 괜찮, 그런 괜찮은 몸이 돼 있다. 존재일 수도 있어요. 아, 어렵네요. 어쩌, 아, 어렵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바다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우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생각인데, 우주가 실존하긴 하는가? 음, 우리는 그저 고위층과 어떤 부르주아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실존하지 않는 허구의 개념을 믿고 있을 뿐인 건 아닌가? 라는 게 제 다음 주제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우주가 이렇게나 크다면 외계인이 무조건 찾아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음,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의 크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무한입니다. 그쵸? 무한에 가까워요. 그쵸? 음, 지구 우주는 계속 커지니까. 그리고 시간은 우리 세상에 주어진 유일한 무한한 개념입니다. 무한한 개념이자 수학이고 시간은. 그러면은 이게 시공간이 무한 곱하기 무한이면 이 우주의 어떤 경우의 수에서는 반드시 이런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명 하나 정도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런 문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더 안 믿어져요. 무한 곱하기 무한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우주라는 게 가짜인 건 아닐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럼, 일단, 그러면 그 외계인들이 우리를 침공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죠. 그 이유 자체가 엄청나게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무한한 시간에 무한한 공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대에 어떤 문명에서는 그런 수준의 과학 기술에 도달을 했을 것이고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런 문명은 되려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야 되며 그 문명들 중에 누군가는 단순히 선의를 베푸는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저 자신들의 영토를 늘리는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뭐 하다못해 순간 이동을 했는데 좌표 지정을 잘못 설정해서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모든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의견인 거죠. 음, 오랫동안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주가 가짜다. 마치 트루먼 쇼의 천장 같은 건가? 그럴 수도 천장 있죠. 같은 거네요. 음, 그러네요. 뭐랄까. 트루먼이 어렸을 때 자랐으면 우주는 원래 이게 원래 우주다. 이 세상의 끝은 벽이고 그 벽을 우리가 우주라고 부른다. 뭐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이 의견을 말하면은 논리적인 대답이 사실 그렇게 저를 설득시킨 적은 없거든요. 이 의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외계인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전제인데, 그 중에 하나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건 가짜지 않는가. 음, 일단 우주가 크니까 외계인이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라는 전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네, 음, 이 우주에는 시작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는 거니까. 네, 어느 그러니까 지점은 있었겠죠. 시간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그 시간이 아직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주인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은 비약이다. 그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만약에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랄까 엄청 커다란 공간에 뭐랄까 암흑물질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 천장에 갇혀 살고 있더라도 우주라는 것에 일단 개념 아, 개념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결국엔 그리고 우리가 우주와 하늘을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네네. 어디까지가 하늘인지, 어디까지가 우주인지 그렇게 명확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 결국에 우주라는 거대한 개념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던 우주가 허상이라는 걸 밝혀낸다면, 네, 결국은 그럼 결국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하늘과 우주는 똑같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뭐였죠? 우주가 가짜가 아닐까가 주제였습니다. 우주가 가짜, 음,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이것도. 우주가 가짜일 수도 있다. 만약, 아니다. 그냥 하늘을 까맣게 칠하면 되는 거니까. 우주는 존재하지 않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거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정답을 내리기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랄까, 그러면은 네, 우리가, 뭐랄까, 우리는 그냥 학자들이 우주가 존재하고 있는다고 믿고 살아갈 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음모론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그냥 우리가 그 근거를 믿어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뭔가 사실 주제와는 조금 벗어났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 개개인은 결국 정말 무력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 우리는 주어지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 무엇을 증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도 궁금해요. 수학 시간에 하는 게 증명이긴 한데 일단 다 증명이긴 한데 그 뭐라고 할까? 이 세상에 증명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냥 살아가면 된다. 아, 뭐 아하, 뭐라 네. 음, 이거는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싶은 주제네요.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이 주제를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파질 것 같기 그쵸?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일단 뭐 대충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런 음모론도 존재한다. 내가 주장한 이런 음모론도 존재한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 다음 주제가 많긴 한데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천복 씨도 뭔가 생각해 놓은 주제나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아, 이런 건 미리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학교 과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학교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건 아니 이런 질문은 아니지만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는 주제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 이걸 왜 우리가 이걸 믿는 건지, 왜 우리가 이런 건지 그 토론을 하는 과목이었는데, 네네. 음, 학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아, 이게 생각나는 주제가 딱히 없으시면은 제가 다음 주제도 이제 제안을 해볼게요, 한번. 어, 다음 주제는, 이게 너무 이게 딥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퐁당퐁당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은 네, 리프레시를 해주면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개념들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은 나 자신에 관한 문제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은데요. 천복 씨가 봤을 때
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창작물들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한 영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완벽한 영화. 제가 그렇게 문학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제일 잘 만든, 제일 좋아하는 영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음, 음, 뭐, 생각을 계속해 주시고,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네. 그 탑건 알죠? 탑건. 아, 네네. 네,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이 사이코패스 부정? 이거 맞죠? 사이코패스 부정. 아, 네, 그거. 그, 네네. 막는과인가? 그거. 뭐, 사건을, 명작이죠, 사실. 남자라면은 무조건 봐야 하는 심, 영화 중에 하나고, 심장이 뛰는. 저는 그 탑건 맥락, 네네. 탑건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뭔가 좀 진부한 스토리를, 네. 뭐랄까, 플롯 있잖아요, 이야기마다. 아, 그쵸, 어떤 그쵸. 줄. 근데 그 플롯이 어디서 많이 그냥 좀 뻔한 플롯이에요. 근데 그쵸, 사실. 그 플롯을 전개하는 게 막힘이 없고 다 그 클리셰가 그 용납이 가는 클리셰들이 그 뻔한 클리셰들이 다 용납이 가는 상황을 만든 영화가 만든 맞습니다. 창작물이 잘 만든 창작물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클리셰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클래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은. 저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있고, 제 생각에 가장 잘 만든 영화는 저는 이제 시리즈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네. 아마도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아닐까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합니다. 토이스토리. 네. 사실 이게 1, 2, 3를 따라서 본 사람이라면 그 토이스토리 3의 마지막 장면, 그 카우보이하고 이름 뭐였지? 우디하고 앤디였나?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둘이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계속 쫓아왔던 사람이라면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땐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 장면에서. 얼마나, 서로 네, 서로 그 보통 울었다면은 그냥 감정을 몰입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캐릭터의 감정을 몰입하셨나요? 이 둘의 관계성이죠, 사실. 이게 1, 2, 3를 보면은 원래는 그 카우보이가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그 우주 외계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간에 이거 쓴 사람 걔가 나타나서 아, 예, 서로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2에서는 어떤 우여곡절 끝에 그 둘과 친구가 되고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3에서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은 다 해결이 됐지만 주인공인 남자 캐릭터가 내면의 성장을 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을 와 원래의 마음으로 놀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묘사들도 좋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세대 교체의 의미도 있죠. 마지막에 다른 아이한테 그걸 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사실 이 영화가 더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더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대를 따라서 계속 보잖아요. 아, 이게 너무 완벽한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토이스토리 4 그리고 제가 알기로 5까지 개봉을 하는데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러면 완벽한 뭐 영화라는 거는 네. 그럼 대를 이어가면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완벽하다는 거겠네요. 그러면 결론은 제 기준에선 그렇죠. 아, 그리고 어찌 이게 보면 탑 지금, 네네. 어찌 보면 탑건도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꼭 부모 간의 세대 교체는 아닐까는 아니지만 그 군대 내에서 세대 교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네네네. 탑건이 그 촬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탑건 그 후속작을 촬영할 수 있던 이유가 그 지금의 해군 장교들이 어렸을 때 개봉했던 탑건을 보고 그 그걸 보고 해군이 되어서 지금 장교가 되어서 그 똑같은 경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그 탑건 촬영을 도왔다는 거잖아. 도운 거니까. 그렇죠. 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느낀 경험을 자기가 느낀 거를 다른 자신이 느낀 걸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자신이 죽어서도 간직하고 싶은 느낌을 들게 만든 영화가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제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너무 갑작스럽지만은, 지금 여기가 시간이 2시거든요. 그리고 네, 첫 번째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더 길게 끌다 보면은 서로 루즈해지는 감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천복 씨, 네, 이제 무페이로, 페이 받지 않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도 다음 일정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일정을 맞춰야 되고 시차가 은근히 있어서 아마 다른 네, 게스트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천복 씨와 네. 다시 다른 에피소드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뭐이 팟캐스트는 어쨌든 간에 20살이 됐는데도 뭐 딱히 진행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었던 거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에피소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아,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